여기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고향 나라와 한국의 위치를 표시해 보세요. 두 나라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고 있나요? 이번 학습을 통해 다양하게 국제사회와 교류하는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각 나라들은 홀로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닌 여러 국가들과 교류하면서 발전해 나가는데요. 그럼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국제사회와 외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교류, 그리고 외교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지요. 이때 외교란 한 국가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펼치는 평화적인 대외 활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끼리 만나 교류하는 것을 정상외교라고 하는데, 이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 간 외교 활동인 만큼 경제 교류, 안보, 평화 정착 등과 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스포츠, 문화, 기업 등을 통한 외교도 있습니다. 또 한국의 많은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투자를 하거나 또 현지에서 물건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이 해외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500억 달러가 넘는데요. 특히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입니다. 한편 한국의 국군은 해외의 분쟁 지역에서 평화 유지군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거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은 한국 국군이 해외에서 국가 재건, 건설 지원 또는 의료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소말리아, 동티모르, 레바논, 아이티, 남수단 등의 나라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오늘날 환경, 전염병 등과 같은 문제는 한 국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연합과 같은 단체를 만들어서 세계 여러 나라가 서로 협력하고 있는데요. 반기문은 아시아인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으로 일했고, 이 외에도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었던 이종욱, 세계은행 총재로 일했던 김용, 인터폴 총재 김종양,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의장 이회성 등은 다양한 국제기구를 대표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여러분, 세계 5대 스포츠 대회를 모두 개최한 국가가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8년 평창올림픽, 2019년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등이 열렸는데요. 이로써 한국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5대 스포츠를 모두 개최한 네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국제 행사를 치르면서 한국을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를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 국가와 서방 국가와의 교류가 활발하죠. 그럼 교류가 활발한 국가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은 오래전에 유교, 불교, 한자 등을 한국에 전해줬고, 또한 문화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국가입니다. 6.25 전쟁 당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등 과거에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도 있었지만 1992년 이후 외교 관계가 정상화됐습니다.
이로써 오늘날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무역 상대이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번에는 일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35년간 한국을 식민 지배했던 국가지만 오늘날 두 나라는 경제적, 문화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하며 함께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식민지 시절 한국 여성을 강제로 전쟁에 끌고 갔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의 역사가 남아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구가 많고 성장 속도가 빠른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과 같은 아세안 국가들과는 어떨까요? 2019년 11월에는 한국과 아세안 사이의 특별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으로 한국과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또 아세안은 특히 한류의 인기가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에게 빼놓을 수 없는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6.25 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해 한국을 지원했고 전쟁 이후에는 한국의 피해를 복구하고 국가를 재건하는 과정에 기여한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한국과 미국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교류를 이어오고 있죠. 다음으로 러시아는 과거 공산주의의 대표 국가였으며 6.25 전쟁 당시에는 북한을 지원했는데요. 하지만 1990년 외교 관계를 맺은 이후 점차 교류와 협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EU, 유럽연합과의 관계도 살펴볼까요? 1996년 한국과 EU는 경제, 통상,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한 이후 한국-EU 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발전했습니다. 또 한국은 EU와 정치, 경제, 안보 3대 분야 협정을 모두 체결한 최초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UN 총회 연설에 나서 젊은 세대를 위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국가, 인종, 성 정체성 등 그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자신 스스로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이름과 목소리를 찾길 바란다 라고 강조했죠. 또 BTS는 유니세프와 함께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Love Myself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니세프의 아동 및 청소년 폭력 근절 캠페인을 후원하고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고향 나라에 외교관으로 보내고 싶은 한국의 유명인을 알고 계신가요? 그에 대한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